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쌤입니다. 오늘은 상위권 대학하고 중하위권 대학하고 생기부 수준 차이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목표라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인지 중하위권 대학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기부를 요구하는 수준이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 대학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생기부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입시를 오래 해왔지만 사실 저도 초반에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의 생기부 수준은 어느 정도고 중위권, 하위권 생기부를 준비한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전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요 정도 수준은 되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 갈 수 있겠구나. 중하위권 대학은 사실 이렇게까지 생기부 수준이 높진 않아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오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그런 자료를 좀 잘 분석해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제 비교할 대학은요, 경희대학교하고, 그러니까 상위권의 대표 주자 경희대를 놓고 할 거고, 중하위권의 대표 주자는 이제 한국공학대입니다. 이 두 학교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두주자는 사실 서울대죠. 서울대, 이제 연세대, 고려대 해서 서울대가 나온 어떤 방안을 보고 이제 밑에 대학들이 따라가니까 서울대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최상위권이잖아요. 폭넓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 기준은 서울대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그래도 무난한 기준으로 제가 잡은 게 경희대고요. 경희대가 워낙 초반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심이었어요. 이 대학은. 그래서 이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예전부터 가이드도 잘 만들고 해서 경희대 잡았고 중하위권 대학은 그러니까 중하위권이라서 진짜 밑에 뭐 하위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하는 대학들은 한 3, 4등급 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등급까지 우리 보편적으로 전행 어떤 지원자 지원 라인이 한 3에서 4등급 대까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뭐 가이드북도 만들고 잘 안내해주는 대학이 한국공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대학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가이드라인 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합격하는 등급 입결 컷이라고 하죠. 입결 컷, 입결 분포도라고 할게요. 분포도. 입결 분포도를 보면은 재미있게도 등급으로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납니다. 재미있게 차이가 안 나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경희대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게 아니죠. 경희대 이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입결이 나오거든요. 가이드북에 이제 입결이 어디 나왔냐? 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한번 가볼게요. 44페이지로 경희대 이제 이게 교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보이시죠? 여기 등급대가 2등 여기가 이제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뭐 이렇게 있고요. 보면 의외로 합격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이게 넓죠. 뭐 4, 5등급대에서 여기가 이제 4, 5등급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4, 5등급 구간. 4, 5등급 구간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이과는요. 자연계열을 보더라도 여기가 1, 2등급이니까
1, 2, 3, 4.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4, 5등급 구간 여기 분포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물론 문과에 비해서 이과는 이쪽이 좀 분포도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4, 5등급 구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평균을 보면요. 생각보다 등급이 평균으로 보면 등급대 자체가 꽤 낮은 학과들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4등급대죠. 하지만 근데 이제 제 방송을 챙겨 보실 정도면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요 등급대에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한국공학대입니다. 한국공학대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4, 5등급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이 앞부분에는 별로 없지만 여기 4, 5등급 구간의 합격자들이 많이 제법 있죠. 이렇게 있는데 차이는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는 당연히 상위권 대학은 여기 특목 자사고가 포함이 되고요.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일반고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가 들어서 입결을 섞어놔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여기는 입결을 보실 때 우리 상위권 대학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섞여 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은 일반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특목고 4등급이 한국공학대 지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냥 보면 그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생기부잖아요. 생기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생기부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근데 공동체 역량까지 볼까? 일단 하나씩 이렇게 말하면 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평가 요소가 이렇게 되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 요소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대놓고 진로, 동아리, 자율활동이라는 이 창체활동 부분하고 세특, 행특 이거를 각각 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경희대를 합격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국공학대를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대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중독이 됐어요. 커피에. 없으면 큰일 나. 자, 한번 볼게요. 어디부터 비교해 볼까요? 이제 여기 학업 역량 가서 보는데 그런데 먼저 좀 참고하셔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비교할 때 그 경희대 학종의 특징을 잠깐만 언급할게요. 경희대 학종하고 한국공학대 학종의 어떤 특징을 가볍게 이 부분은 비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희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경외시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진로에 대한 어떤 역량, 옛날 말로 하자면 전공 적합성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진하게 보는 대학이에요. 중경외시 라인에서도 그런 대학이고 한국공학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진로 역량이 무려 60%나 되는 학교예요. 한국공학대는. 그러니까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이 훨씬 더 강점이 빵 찍혀 있는 학교예요. 근데 경희대는 원래는 진로 역량이 훨씬 강조가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학업 역량이 이제 반영 비율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경희대는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학교였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언급하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원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고 제 얼굴을 잠시 집어넣겠습니다. 자, 화면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원래 이 경희대가 이 학업 역량 요 부분이 지금 40%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게 원래 30%였어요. 30%. 근데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고3부터 이게 40%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희대만 따로 뜯어서 한번 학생부 종합 전형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쉬우니까. 일단 경희대하고 이제 한국공학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디쯤 나와 있을까요? 한국공학대는 가이드북입니다. 지금 가이드북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성적대가 다르겠죠. 네. 이 점 그 성적대는 당연히 다를 거고, 그러니까 성적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거 놓고 비교해 보자. 자, 경희대는 이제 성적대부터 해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뭐 보면 이건 이제 경희대만 제가 따로 분석을 할 때 이걸 분석을 해드릴게요. 원점수를 어떻게 봐야 되고, 수강자수는 어느 정도 되는 데서 등급이 어떻게 나왔고 그런 거 있죠. 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건 나중에 분석을 하고, 우리가 오늘 목표는 생기부를 비교해 보는 거니까 바로 생기부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비교해 볼까? 자, 세특부터 비교해 볼게요. 한국공학대가 이과 공대가 이제 강한 학교니까 공대 자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비교해 볼 거냐면 지금 보시는 건 경희대예요. 경희대 세특을 보시면 화학을 한번 볼게요. 화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학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학을 보면 여기 화학 세특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된 세특은 어떤 세특이라고 생각하세요? 약간의 상식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가 잘 못 쓰는 세특, 이렇게 말해야지. 보편적으로 생기부를 비교할 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써져 있는지 본인 생기부를 한번 보세요. 세특을 보면 세특 어떻게 써져 있냐면 보통 본인이 어떤 수행평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잘 쓴 세특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왓이 아니라 왓이라고 써놓으면 헷갈릴 테니까 왓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 하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희대 거 한번 볼게요. 자, 화학입니다. 산염기 중화적정 실험에서 여러 지시약 중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하는지 뭐 궁금증을 품고 조사함. 그죠? 여기서 시작이 되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혹시 우리가 얘기할 때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후속 과정 해가지고 제가 잘 쓴 세특 생기부 심화하는 방법 쉽다라고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 동기에서 시작을 하죠. 이 동기는 뭘 나타내냐면 지적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교과 내용에서 나오는 동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학생은 화학이라는 과목을 얘기할 때 이런 실험 내용, 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이 지시학에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조사했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 화학 교육과정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과목근 기재부 역할을 했고요. 이 학생이 어떤 교사의 평가를 보자면 교사가 알려주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조사해본 등 지적 탐구심이 강한 학생임. 그 블라블라블라블라 생략이 됐네요. 화학 결합 단원에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의 궁금증을 품고 조사함. 그럼 뭔가요? 이거는 역시나 이것도 교과 내용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는 게 시작이 됐죠. 이거 어디에 있어서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으세요? 학업 역량인데 세특을 보면 물리 하나 더 볼까요? 근데 이것만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점점점 나온 부분이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물리를 보면 이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교사의 평가입니다.
문제 열심히 풀고 적극적으로 하고요. 논리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해보는 학생이래요. 물리화학 공학 분야에서 핵심 요소인 전자를 활용한 기술 조사선 중 뭐였다고요? 여기를 발췌독했대요. 자석과 스핀트로닉스를 발췌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제 발표를 했대요. 어느 정도의 내용은 여기 점점점점 된데 나왔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what보다는 how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한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설명이 아니라 이거를 D랭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운동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도 증명을 했대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계속 연달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단순히 내용을 간단히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비교 분석하고 거기서 포인트를 뭘 잡아서 했고 그걸 어떻게 증명했어라는 걸 얘기했지. 운동 뭐 예를 들어 이 운동 내용이 1번 뭐 2번 뭐 3번 뭐예요 이걸 설명하지 않죠. 그럼 한국공학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가이드 보면은 이게 물리학입니다. 제가 지금 물리학을 봤으니까 물리학을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앞부분부터 비교해 볼까요? 본인의 희망 진로 분야와 교과를 연관해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래요. 특히 실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험 중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학생이래요.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아까 경희대 물리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한국공학대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적극적인 학생이고 친구를 챙겨주고 뭐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오죠. 좀 다르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러면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how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면은 자석을 이용한 레일건을 만들어 전자기 유도 효과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켰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죠. 보시면 그 과정을 경희대 물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경희대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이건 좀 축소를 해야 확대를 해도 보이겠네요. 자, 경희대에서 이제 그 자석과 스핀트로닉스를 어떻게 해서 연결지어 나가는 내용과 한국공학대에서 발표한 그 보여준 물리학 내용하고 그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수준 차이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학교 레벨이 아니에요. 합격하는 학생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국공학대가 뭐 좀 떨어진 학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국공학대 제가 중위권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특만 놓고 봤을 때 경희대는 어땠나요? 어떤 학생의 활동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활동 탐구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후속 활동까지도 연결이 잘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한국공학대는 어떤 특징이 보였나요? 저 정도는 나도 좀 썼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그 어쨌든 뭐 어떤 특정 활동을 뭐 심화 탐구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 들지 않고요. 오히려 보편적인 활동을 보편적인데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생기부의 차이가 좀 보여지실 거예요. 세특을 하나 비교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창치활동 한번 비교해볼게요. 창치활동. 뭐가 나와 있나요? 뭐부터 한번 비교해볼까? 자, 이거는 뭐 이게 사실은 그냥 바로 볼까요? 이거 진로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진로활동 나와 있는 이 중에서도 진로활동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를 한번 볼게요. 경희대 진로활동을 보니까 자 이건 2학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학년이죠. 2학년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책을 읽고 사회적 자본이 지금 신뢰성이 그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중요성을 인지한 후 독후감을 썼답니다. 근데 자본의 그 중요성은 그 책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라고 보통 많이 쓰겠죠.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책 내용이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책 내용 이후 이 학생이 뭐 했냐면 덴마크 사례를 조사하여 이해했고 뭐 했나요? 책을 읽고 덴마크 사례를 조사해서 이해했고요. 그걸 가지고 한국 사회랑 비교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후속 과정으로 뭐 했나요? 공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느끼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사했대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자 지저분하죠? 자 다시 정리. 요 부분까지만 볼게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1번 사회적 자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사회적 자본의 신뢰의 중요성을 알았대요. 인지했대요. 그래서 뭐 했나요? 책을 읽고 팩트만 볼까요? 뭐 했나요? 이 학생은 독후감을 썼죠. 독후감을 썼어요. 근데 독후감을 쓴 다음에 뭐 했나요? 덴마크 사례를 조사해서 이해하고 덴마크 사례하고 한국 사회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뭐 해야 될까? 정부에 그러면 필요한 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네라고 그거를 또 조사를 했네요. 그 조사하다 보니까 뭐 했나요? 블록체인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게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진로 활동이에요. 내용을 디테일에 풀어서 막 썼나요? 아니죠. 활동 하나 가지고 쭉 해나갔어요. 수준이 높죠. 이게 진로 활동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회적 책을 읽고요. 일단 독후감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덴마크를 조사했네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 사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부의 어떤 역할이었나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투명성 높이는 걸 조사했고 거기에서 뭐 했나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조사를 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들어갔어요. 한국공학대 한번 볼게요. 자, 한국공학대의 생기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돼 있나요? 쉽지 않죠. 한국공학대 지루활동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전기전자 분야에 보시면 전기전자에 대한 분야에 흥미가 매우 크고 자신의 진로 희망이 확고하고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학생이래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의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했나요? 과학의 날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했대요. 그래서 1학년이 자동차 만드는 걸 돕는 역할을 수행했대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 뭐 했나요?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가졌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딩을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코딩을 진행을 했네요. 그래도 이 학생이 여러분 거 생기부랑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4등급 대 학생들하고 비교할 때 조금 나은 거는요. 알게 되면 여기서 끝나진 않죠. 뭔가 하긴 했죠. 코딩을 진행했고요. 부스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을 했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거기서 끝나진 않고요. 그동안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정리해서 진로 탐색 활동을 펼쳤다고 하네요. 비교해 볼까요? 한국과는 뭐냐? 선생님 평가가 얘는 이제 뭐 진로에 꿈이 있는 학생이야. 뭐 이런 역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날에 뭐냐? 부스 이거 나왔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부스 활동했었고요. 부스 활동에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거 나왔고 그다음 뭐 나왔냐? 그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이런 거 했네요. 직업의 만남 해가지고 코딩 진행했대요. 코딩 진행.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서 카드 뉴스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느낌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생기부가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진로 활동 수준은 경희대 수준인가요? 한국공학대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등급만 보고 무조건 상위권 대학을 그냥 하나 넣는 거는 만용이에요.
하나 정도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 생기부가 좀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학점을 못 쓰는 건 아니다. 한국공학대 기준으로 보시면 이 정도 한 학생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 더 비교해 볼게요. 동아리 활동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경희대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이거죠. 이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자, 조금만 읽어보면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취급하는 뭐였나요? 여론을 접했어요. 여론을 접하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대요. 여기 여론을 접하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대요. 그래서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같은 걸 했겠죠. 설문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세대 통합적 정책을 제안을 했네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한 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했네요. 70% 이상이 설문조사한 거에 대한 어떤 특징, 조부모와의 잦은 만남을 이유로 해서 뭐 이런 어떤 나름의 결론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인 청년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상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점점점 나오고 뒤에 어떻게 나오나요? 일본하고 비교해서 분석했죠. 또 심화 탐구, CT 정책과 추진 배경과 다차원적 속성 등을 심화 탐구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게 쭉 나오죠. 그럼 경희대 거 보면은 어떤 여론조사 보고 어떤 동기를 받고 필요성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본교 학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조사했고요. 이거에 대한 그 설문 내용의 특징을 분석했죠. 결과의 어떤 특징을 분석을 해가지고 후속 과정으로 가져가서 멘토링 시스템 구상해서 이걸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일본하고 비교 조사까지 했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학대를 볼게요. 그러니까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은 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국대 이상 레벨에서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공학대에서 발표한 동아리 활동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여러분 익숙한 3,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보는 생기부 2등급 대에서도 이거 많이 나와요. 생기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기획 마케팅 동아리인데 모디 슈머 마케팅 활동 트렌드 분석하기 데이터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고 기획하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활동을 이거 해봤네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나요? 교내 축제일에 제품을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네요. 축제일에 제품 판매하는 거. 그 뭐 했나요? 포토점 만들어가지고 여러 마케팅들 활용하여 축제 부스를 운영했대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다음 또 뭐 했나요? 동아리 단장을 해가지고 계획력과 실천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는 평가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공학대에서 나온 거 보면은 A, B, C, D 활동도 해봤어. 그리고 부스 운영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봤어. 그다음 뭐 했나요? 얘는 동아리 기장애로 우수한 학생이야. 이런 것들을 적어줬네요. 자, 경희대와 한국공학대에서 동아리 활동을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가 좀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의 생기부는 경희대에 가까우신가요? 여러분의 생기부는 한국공학대에 가까우신가요? 이거 익숙치 않으세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은 우리가 학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성적이 있어야 돼요. 성적을 일단 성적이 돼야 되고요. 성적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지원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부보다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모두 6장 합격할 거 아니죠?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시는 학생 있나요? 학부모님 계세요? 6장 제가 누누이 말하죠. 6장 합격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는 합격증 수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상향을 넣을 거잖아요. 상향을 넣을 거면 최소한 성적, 생기부 두 가지 조건 중에 최소한 하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하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률을 높이려면 하나는 준비가 됐어요. 나머지 하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죠.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안 됐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은요. 다음 영상이고, 그러면 거의 5등급 되는 일반고 학생이 한국공학대 합격한 케이스 하나 올릴 거예요.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 학생을 잠깐만 미리 소개하자면요. 성적대 생기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생기부 가지고 승부한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공학대 5등급대 학생 합격했던 케이스 올린 적도 있죠. 작년 영상이었나요? 5.1등급이었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점대 학생 합격 케이스 올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 학생도 생기부 가지고 승부했던 학생이에요. 어쨌든 생기부 가지고 승부한 학생의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 학생들은 뭔가 이런 거에 본인의 무기를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잡을 생각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말을 조심해야겠다.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잡고 나머지 하나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생기부 수준은 어느 정도고 3, 4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의 생기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법 박사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은요, 구독해주시면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